자,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기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환자는 40세 여성이다. 자각식 굴절 검사를 시행해서 얻은 환자의 처방전은 S-300, C-100, 엑시스 10도. PD는 58이래요. PD는 58. 근시성 난시안. 사위도를 측정했을 때 5m 거리에서 외사위 1프리즘이 나오고요. 근거리는 40cm로 또 여기도 40cm로 가정했는데 근거리에서는 외사위 7프리즘 값이 측정되었어요. 지금 요거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은 당장 막 계산하고 막 이럴 생각하지 말고 요 상황을 한번 좀 크게 머리에서 그려보세요. 일단은 40세 노안이 오는 정도의 이제 노안이 시작되는 정도의 그 나이대고요. 40세 그리고 여성 이거는 이제 뭐 특별히 성별에 따라서 우리 이제 양한시 이상을 구분을 하면 이제 기존에 알려진 어떤 학설이라든지 뭐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외사위안이 좀 많긴 해요. 여성에서. 그리고 자각식 굴절 검사를 시행해서 얻은 환자의 처방전 값은 -300에 C-100. 그러니까 뭐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근시성 난시안이에요. PD에서도 뭐 특별한 거 없었고 사이도 측정했을 때 원거리 5m에서 외사위 1프리즘. 그래서 제가 뭐 정의 상태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은 보통은 대부분 다 검사해 보면은 외사위 안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특별한 건 없어요. 1프리즘 외사위 아니면은 한 6프리즘까지도 사실 외사위는 뭐 정상 범위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1에서 6프리즘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근데 근거리에서 봤더니 근거리에서 외사위가 오히려 더 많이 늘었어요. 원래는 어떤가요? 먼 거리에서 외사이다가도 근거리에서는 가까운 데를 보면 조절이 발생하고 폭주가 발생해서 원래 내가 원거리에서 사위 있던 것보다 약간 이제 사위가 줄어들거나 외사위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거나 내사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악화되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거리에서 오히려 외사위 값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AC per AB가 매우 낮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일단 막 계산하고 당장 달려들지 말고 한번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조절에 따른 이런 폭주가 되게 안 되는 눈이겠거니. 그래서 이 환자 처방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은 그거지. 조절성 폭주비가 매우 낮을 것이다. 그래서 많이 눈이 계산하는 쪽으로 갈 거라는 거. 그래서 조절성 폭주비가 매우 낮다.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환자 AC per AB는 한번 값을 넣어서 구해봅시다. 그래서 근거리에서 외사위 -7이네요. -7. 자 그리고 원거리에서는 -1. 그래서 괄호 안에가 뭐가 됩니까? -6이 되네요. -6이 되고 0.4를 곱해줘요. 40cm니까. 그래서 -2.4가 됩니다. -2.4가 되는데 이 사람 PD 몇입니까? PD가 5.8이에요. 5.8cm. 그래서 빼주면은 이 사람의 AC per AB가 나오게 되네요. 3.4가 되겠네요. 3.4. 5.8에서 -2.4 하니까 3.4 되겠네요. AC per AB가 낮습니다. 평균치가 안 돼요. 이 환자에서 이제 우려되는 양한시 이상의 종류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원거리도 그렇고 근거리도 그렇고 이제 다 똑같이 이제 외사위가 나왔으니까 뭐 기본 외사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조금 더 특징적인 게 원거리에서 외사위는 사실 이 정도면은
평균치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평균치에 들어가는데 근거리에서는 지금 외사이가 너무 크게 나왔어요. 원거리보다 근거리에서 외사이가 훨씬 더 악화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근거리 외사위로 보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조금 더 맞습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문제 2번 저기 풀면서 기능성 렌즈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런 기본형 외사위 느낌이 나면서 근거리 외사위 같은 경우는 기능성 렌즈 권하면은 절대 안 돼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사람한테는 기능성 렌즈 권하면은 거의 크레임이 납니다. 그 메이커사에서 어떻게 광고한다 그래요? 뭐 안정 피로가 있으면은 안정 피로를 풀어주고 근시 도수가 자꾸 증가되고 막 이런 사람한테도 좋고, 또 이제 눈이 뭐 피로감 때문에 많이 지쳐 있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한테도 기능성 안경 렌즈 쓰면 좋고,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양안시 이상 환자한테는 그런 기능성 렌즈를 쓰게 되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 나요. 왜 그런가? 지금 이렇게 외사이 경량이 좀 심하게 뛴단 말이에요. 특히나 근거리에서 외사이 값이 팍 늘어나는 사람이. 근데 우리 기능성 렌즈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서 플러스 도수가 가입이 되는 렌즈잖아요. 그런 렌즈를 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외사위 안이 계산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눈의 조절 이완을 도와주니까 플러스 렌즈가 더 계산이 되니까 더 외사위가 심해지는 거지. 특히나 근거리에서. 그래서 잘 보면서 그 렌즈 권하는 것도, 선택해서 권하는 것도 잘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권하면은 100% 이제 크레임이 생긴다는 거. 모의고사 문제, 국가고시 문제를 떠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실무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유용하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넘어가면, 보기가 긴 걸 봤으니 요번에 또 좀 짧은 것도 봐야죠. 자, 10번 볼게요. A10와 AB가 높을 때 의심되는 양안시 이상은. 해서 사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정말 간단하고 이렇게 쉬운 문제가 국가고시 나와도 돼 할 만한 문제들이 주류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절대 틀리고 넘어가면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A10와 AB 높을 때 의심되는 거 뭐예요? 딱 보면 나와야죠. 폭주 과다겠죠. 폭주 과다. 그래서 폭주 과다니까 A10와 AB 폭주 과다니까 내 사이 쪽으로 나오겠거니, 그래서 A10와 AB 값을 우리가 잘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 측정할 때도 되도록이면 한 번에 딱 끝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우리 검사를 진행할수록, 검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눈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눈 검사할 때 피검사 대봐서 알잖아요. 하면 할수록 눈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눈의 체력이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점점 값이 점점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검사를 잘하고 싶으면은 신속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계속 끌면서 천천히 하면은 오히려 더 이 검사에서 오류가 많이 나요. 그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11번 근시성 굴절 이상을 가진 근거리 외사위하는 환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쭉 한번 볼게요. 근시성 굴절 이상이 있으면서 근거리에서 외사위안이 있구나. 1번 보면은 굴절 이상을 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리를 주시할 때 불편함은 없다. 굴절 교정을 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근시 상태에서 근거리를 주시할 때 분명히 불편함이 있죠.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 근거리에서 외사위 아니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눈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눈이 많이 벌어지는데
안경을 되도록이면 쓰는 게 더 편하죠, 이런 사람은. 왜냐면은 마이너스 렌즈를 쓰게 되면은 어때요? 조절 조금 더 자극되는 렌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주의 도움을 얻어요. 근시 아니 마이너스 렌즈를 쓰고 있으면은 폭주하는데 도움을 더 얻는다. 1번이 이해 안 되면 안 됩니다. 1번 딱 읽어봤을 때 이해가 이제는 돼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굴절 이상을 교정하지 않은 상태, 근시가 굴절 이상을 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리를 주시할 때 불편함이 있죠. 자, 2번. 근거리 주시 때 정시한보다 적은 양의 폭주가 요구된다. 맞나요? 틀리나요? 이것도 우리 보면서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해가 안 되면 굉장히 안 돼요. 근거리 주시할 때 근거리 외사위안이기 때문에 더 많은 폭주가 요구가 됩니다. 더 많은 폭주가 요구가 돼요. 이런 사람한테는 더 눈이 많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폭주 요구되는 양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무조건 근시 과교정에서 주제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근시 아닌데 근거리 외사이 아니다. 근거리 외사이 아니니까 근거리 볼 때 눈이 많이 계산돼서 막 이렇게 눈이 벌어진 눈이니까 근시를 그냥 과교정해가지고 마이너스 도수를 많이 올려가지고 요거를 교정해야겠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사실 AC per AB를 고려를 해서 근시 과교정을 했다. 그 AC per AB를 고려를 해서 AC per AB가 충분한 값이 나와서 내가 근시 과교정을 했다. 이러면 3번이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말이 없고 그냥 무조건 근시 과교정을 해서 조절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서술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건 틀려요. 아셨죠? 그래서 4번이 그럼 맞는답니까? 자, 근거리 주시 때 폭주가 필요한 눈이, 근거리 주시 때 지금 근거리 외사이안이기 때문에 폭주가 필요한 눈이죠. 그죠? 필요한 눈으로 외사이가 심하면은 복시하고 억제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거리 외사이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봤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거리 때 오히려 외사이가 심해지는. 그래서 글자를 볼 때 두 개로 보였다가 또 하나로 보였다가 두 개로 보였다가 하나로 보였다가,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데 유독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돼. 자꾸 집중도 안 되고 글자도 좀 흐리게 보이는 것 같고 두 개로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은 요거 좀 의심을 해보세요. 근거리 외사위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이제 한눈으로만 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검사해봤더니 진짜 억제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근거리 외사위안에서 이제 복시 억제가 자주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12번 볼게요. 양한시 이상한을 의심할 수 있는 단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사실 모의고사 대비보다는 여러분들 실무 갔을 때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박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었지, 양한시 이상한 얘기를 하시면서 양한시 이상한을 의심할 수 있는, 요게 조금 이상한다, 요 단서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요거 양한시 이상을 의심을 해봐라 했던 거, 지금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셔도 좀 저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 구안경 도수하고 AR 수치하고 큰 차이가 난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안경 검사 해보고 자극식 굴절 검사도 이렇게 해보고 이제 그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딱 AR만 찍어보면은 이 사람 요거 한 2단계 정도 낮춰야겠다, 1단계 정도 낮춰야겠다 감이 와요. 뭐 안경원에서 뭐 몇 달만 일을 해봐도 그래서 구안경 도수하고 AR 수치하고 대략적으로 내가 이제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는데 유독 구안경 도수하고 AR 수치하고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약간 외사위 쪽으로 의심을 하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계 근시 때문에 이제 AR에서 AR 수치랑 구안경 도수랑 어느 정도 갭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똑같이 나오거나 오히려 AR 수치가 구안경 도수보다 조금 더 작게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내사위를 의심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선택지 1번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임상 실무 때 여러분들이 안경사 되셔가지고 일을 할 때 요 1번 꼭 한번 적용을 해보고 떠올리셔가지고 안경원의 환자 손님 이렇게 검사할 때 꼭 한번 떠올리셔 주기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분명히 유용하게 사용할 때가 이제 맞닥뜨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3번 보면은 한눈을 감는 습관, 뭐 머리를 기울이는 습관, 이런 것들도 다 양한시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단서고요. 그리고 교정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주로 이제 내사위 안에서 조금 교정 시력이 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제 시선 자체의 문제가 우리 망막의 황반에 정확하게 잘 이제 시선이 와주는 게 최상의 예민한 시력을 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는데, 아무래도 사위가 있으면은 약간의 이 시선에 편차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교정 시력이 말끔하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내가 정말 완벽하게 근시, 난시 다 잡아가지고 굴절 이상 교정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교정 시력이 조금 미진하게 잘 안 나오는 경우, 그러면은 자극식 굴절 검사를 하고 끝내지 마시고 꼭 반드시 양한시 이상 검사까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양한시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번은 답은 2번이에요. 도수의 급격한 변화. 도수가 보통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되면 요거는 안질환으로 보셔야 돼요. 성인 이상, 20대 이상의 성인에서 도수가 급격하게 변했다 이러면은 요거는 안질환 의심을 하시고, 교정 시력까지 내가 다 교정을 했는데도 시력이 잘 깔끔하게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반드시 안과로 보내셔가지고 안질환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세 이전, 10대 때 뭐 도수가 급격하게 변했다 그러면은 키가 많이 컸다든가 안구가 많이 성장해서 또 이제 그렇게 성장할 때에 안축장도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13번, 양한시 이상을 검사하고 처방하는 데 있어 사시 수술에 대한 견해를 서술하시오. 사실은 최종적인 그 처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양한시 이상을 검사를 하고 처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도수 교정과 시 훈련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사실은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 그리고 사시 수술을 해가지고 안정 피로나 어떤 안경 쓰는 데 있어서 편안한 시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순전히 외관 미용적인 목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수술을 하는 쪽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 프리즘 각도가 굉장히 커서, 사시 각도가 굉장히 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없던 사위가 약간 생길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제 눈이 확 돌아가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수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0.25 프리즘 단위로 아주 정교하게 잡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나면은 반드시 사위량이 어느 정도 남습니다. 정확하게 정의로 가지 않고 외사위가 되든지 내사위가 되든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복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리하자면 시 훈련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고 도수 조정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양한시가 해결이 되면 최고 좋은 거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프리즘 처방을 해야 되고, 프리즘 처방이 안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사시 수술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네요. 자, 또 다음 장 14번. 외안근의 힘과 균형을 측정하는 검사법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외안근의 힘과 균형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 외안근을 측정하는 거니까 사위하고 관련된 검사들이 일단 해당이 되겠네요. 봉그레페법, 하웰시표 검사법, 요것들 다 뭐예요? 사위 검사하는 거잖아요.
안구의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아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사위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사위로 측정이 되는데 3번, 4번 같은 경우 일단은 그러면 답이 아니겠네요. 그리고 PRC 뭐예요? PRC, PRA, PRC, NRC, PRA, NRA 지금 다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PRC 같은 경우 PRC, NRC는 외안근의 힘을 재는 거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실성 상태 폭주 검사입니다. PRC, NRC는 허성 상태 폭주 검사. 그리고 PRA, NRA는 이제 내안근의 힘을 재는 검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렌즈를 도수를 올려줘가지고 언제 흐린점이 발생한지 확인하는 게 PRA 검사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얘만 내안근 힘과 균형을 측정하는 검사법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미래 사회에서 더욱 흔하게 볼 수 있는 양안시 이상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요거는 우리 이제 앞서서 이제 배웠던 프린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논문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했던 파트가 있는데 거기 부분에 이제 내용 설명을 쭉 했거든요. 프린트 보셔가지고 그 PPT 찾으셔가지고 채워 넣으시면 좀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공부를 이렇게 스스로 직접 계산도 해보고 했다는 근거 자료 이렇게 잘 해서 올려주시고요. 영상은 지금 일주일 동안 이렇게 풀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해가 안 되고 하면은 여러분 계속 이렇게 돌려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른 과목도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은 이 과목은 한번 해놔서 이해가 되고 나면은 뭐 쭉 갈 수 있는 과목이에요. 우리 시험 보는 그 12월 달까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